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누구나 비밀은 있다. 자, 여기 속옷이랑 양말 충전기. 그래서 막 뭔가 짐을 싸는 분위기예요. 남편이 자, 대충 챙긴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딱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 아직 반도 못 챙겼어. 아, 안 되겠다, 가방 하나 더 싸야겠다. 이제 아내가 남편의 출장 가방 같은 걸 싸주는 거죠. 자기야 그만해, 그만 이러다 집을 통째로 옮기겠다. 아, 자기 혼자 1년이나 거기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1년이나 밖에 나가서 이제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된 상황인 거예요. 회사에서 발령이 이렇게 난 거야. 나도 없는데 짐이라도 꼼꼼히 챙겨야지. 아이, 두바이에 한인마트도 있고 없으면 사면 돼. 근데 진짜 자기 회사 웃긴다. 다른 나라 건설 현장도 많은데 왜 하필 두바이로 보내? 가뜩이나 더위도 많이 타는 자기한테. 대신 돈 많이 주잖아. 돈이 대수냐? 이제 아내가 이러니까 나 사표 쓸까? 남편이 그러니까 아이고 뭐 너 챙길 건 없나? 사표를 쓸 게 뭐 있어? 가서 더 일해갖고 와. 이제 외화벌이 하고 와. 이제 둘이 사이가 좋아요, 아내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 이것도 들고 가.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 안기면서 자기도 데려가라고 이제 되게 가정 화목한 분위기로 처음엔 시작을 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아유 내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우리 아들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짐을 챙기던 그리고 어느 날 밤 자기야 자기한테 문자 온 것 같은데 이제 아내한테 뭔가 문자가 하나 와요. 그래서 어머님이실 거야. 뭐 당신 옷 산다고 백화점 가신다 그랬거든. 아마 엄청 사셨을 거다. 그래서 문자 읽고 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아내 표정이 어머님이겠지 뭐 이렇게 딱 봤는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져.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스팸 연락이 와가지고 짜증나서. 남편이 신경 쓰일 정도로 근데 그 문자가 매일 밤 그렇게 계속 와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궁금하잖아. 가뜩이나 이제 외국에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아내가 딴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몰래 아내 핸드폰을 봐요. 근데 그 핸드폰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재앙과 제약이 봉인되어 있던 것들이 풀려져 있었으니 문자 내용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 천벌 받을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네 남편한테 다 까발릴 거니까 아직도 네가 내 남편이랑 뒹굴던 모습이 떠올라서 너 천벌 받을 거야. 너 두고 봐. 그렇게 문자가 와 있는 거야. 계속 한 번으로.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니 어이가 없잖아. 내 아내한테 그런 문자가 왔다는 게 남편이랑 뒹굴어?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근데 당신 바람 펴? 네. 내가 무슨 바람을 펴? 내가 말했잖아 스팸이라고. 이거 봐. 당신한테 괜히 스팸이라고 얘기했다. 괜히 말했네. 내가 이렇게 괜히 말했다가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내가 말 안 했던 거야. 차단해버렸고 진지게. 그랬더니 제가 차단해야지. 차단을 해요. 그랬더니 차단을 해? 왜 차단해? 당신이 떳떳하면 지금 내 앞에서 전화를 한번 해봐.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전화도 걸어봤지. 근데 전화해도 안 받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상한 문자만 나한테 보내. 내놔봐. 내가 전화 걸 테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전화를 줘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이게 어떻게 스팸이냐? 세상 어떤 남자가 이걸 스팸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전화 계속 걸어봐. 당신이. 난 아니라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 바닥에 당장 내일 모레 해외 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 지금? 그렇게 판도라가 금기를 어기고 상자를 열자 상자 밖으로 온갖 고통과 절망이 나와 세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싸움 분위기로 바뀌면서 갑자기 장례식장 분위기로 바뀌어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우리 아들 우리 잘생긴 아들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울고 있어. 웬 묘지 앞에서. 나 너 이렇게 못 보내. 엄마도 데려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묘지를 붙잡고 막 울고 있어. 평화로웠던 세상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탐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살면서 제가 이런 곳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2주 전에 제가 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만 우리 집 손이 귀한 집인데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정말 속 한 번 안 썩인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애미 모습에 가슴을 대못을 받고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러니까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두바이 가서 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들 녀석 장례를 치르고 정신도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해외 현장에 있던 아들 녀석 짐이 무슨 차가 있었는지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집으로 가게 된 거야. 이게 본가로.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와서 하늘을 돈 셈이죠. 만약에 그 집으로 갔었어봐.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과부된 며느리 불쌍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아들 녀석 핸드폰인데 한번 보세요. 출국하고 나서부터 저희 며느리랑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제가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갖고 아들 녹음을 들어봤는데요. 통화 녹음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말했잖아. 문자가 잘못 온 거라니까. 당신 전화 걸었을 때 그쪽이 전화 받지도 않았잖아. 그랬더니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내가 아니라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남편도 이제 계속 외국에 나가서 그 얘기가 걸리니까 계속 통화로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아닌데 증거를 내? 내가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고 일단 거기 한국 짐 다 정리해서 당장 너 아들이랑 같이 일로 와. 그럼 내가 믿어줄 테니까. 알았어. 다 여기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두바이로 데려가. 정리할게 한둘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나오는 동안 또 그놈이랑 뒹굴까봐 그래. 내가 이제 남편이 이제 거기서 의심을 착하게 했죠. 제발 그만 좀 해. 나 미쳐버리겠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을게. 그래서 전화 끊고 이런 통화한 내용만 수십 통이야.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진짜 불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출장 떠날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신으로 얘가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며느리가 내 아들 죽인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멍 때리다 그렇게 된 거 분명하다고. 내 며느리 때문에. 그런데도 그 보상금이랑 생명보험금을 다 며느리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생명보험은 얼마나 들었나요? 모두 며느님이 든 건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왕년에 보험을 좀 해가지고 그때 아들한테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결혼하면서 수익자를 며느리를 바꿨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리 증여한 부동산도 다 며느리한테 지금 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시아버지가 이 사람아 돈이 모든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탐정님 저희는 돈 때문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일단 며느라기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건지 아닌지 내 아들이 오해를 한 건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 탐정이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상속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적 있잖아요. 고인이 죽어도 그 상속 받을 거는 와이프한테 넘어간다. 그 아이까지도 뱃속에 있는 임신한 애 태아까지도 간다 했잖아. 상속이야 뭐 이미 증여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법이 그래요? 그럼 바람피 며느리가 그 재산을 다 상속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딱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상속이 좀 그렇습니다. 상속이야 뭐 어차피 우리 손주 아들한테 가면 전 돈은 상관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아버지가 어차피 우리 손주 주면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궁금한 건 며느리가 진짜 외도를 한 건지 그것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금 그리고 증여한 재산까지 전부 외도가 의심되는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상황. 하지만 재산 상속과 별개로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노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싸울 때 계속 남편이랑 아내랑 얘기한 걸 이제 아내가 탐정이 이제 반복 리피트를 하고 계속 들어요. 무슨 실마리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해서 그걸 듣습니다. 자, 마지막 통화까지 다 이런 식인데 거의 매일 아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면 증명을 해봐라.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아내는 이상한 문자 받은 거 하나뿐이라는데 야 만약에 이거 문자 하나 잘 보는 것 때문에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싸운 거면 아내분이 좀 억울할 만은 하네. 근데 불륜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잡아떼면 그만인 거니까 아내분을 100% 믿을 수도 없는 거지. 조수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탐정이 일단 난 중립기여다. 일이라는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8시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내분의 일가를 따라갑니다. 며칠째 아들하고 등하교하고 집 밖으로 장보러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내가 뭐 딴 데 가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의뢰인 부부의 며느리를 지켜본 지 한 달여쯤 남편을 잃은 그녀의 아들의 등하교 외에 집에만 있었고 우리는 그 어떤 불륜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그 의뢰인 부부를 불러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제 시어머니가 기가 차니까 똑바로 잘 지켜본 거 맞아요? 아, 낮에는 불쌍한 가부인 척하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똑바로 살펴본 거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한 달을 꼬박아 교대로 24시간 붙어 있었고요. 쓰레기도 뒤져봤는데 불륜의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바람피 적도 없는 애들을 그럼 우리 애가 들들 볶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슨 의처증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없고 이쯤 되면 마무리하는 게 수순이라서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그래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는데 못 찾았다는 건 우리도 그냥 괜히
우리 아들처럼 걔네 트집 잡아가지고 아픈 애 달래주고 달래줘야지. 그냥 그만할게요. 우리가 의심하는지 꿈에도 모를 텐데 어차피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날뛰어. 아니 당신 뉴스 못 봤어? 아니 뉴스 안 봐? 불륜한 이혼한 부부가 수천 건이야. 그러면 당신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럼 뭐 이분들 뭐 1년 내내 뭐 지켜봐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겠어요. 난 며느리가 바람핀다는 거야 100% 확증을 해. 난 우리 아들을 의심할 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혹시 우리 손주가 우리한테 핏줄 맞을까? 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유전자 검사까지 딱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마음속에 이게 다 가라앉고 의심을 안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걔 우리 손주 태어나자마자 재훈이 당신 판박이라고 할 때가 언제였어? 우리 아들이랑 판박이라고.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아 됐고 난 모르겠고. 그때 이제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미 장례를 다 치르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찾아봐야죠. 대조할 만한 게 며느리 집에 있는지. 장례 치른 지 얼마나 했다고 애들 상처난 분을 또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고 당신은 진짜 그럴 거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어? 시아버지가 딱 그러니까 나 이대로 찜찜해서 못 넘겨. 내 아들이 죽었어. 근데 내 아들의 유산과 재산이 싹 다 그 집으로 넘어가는데 그 애가 우리 손주 아니면 어쩔 건데 당신.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진짜 하면서 부부싸움까지 거기서. 계속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던 의뢰인은 손주가 아들의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같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며느리 집에 가요. 그래갖고 연기를 좀 합니다. 너 힘든 거 안다.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는 계속 그러니까요. 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막 울어. 진짜 슬프게 울어요. 그랬더니 그래 괜찮을 리가 있겠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여보해 빨리 증거 찾아. 이제 시아버지한테 시키니까 그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제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딱 안기면서 딱 그런 말을 해요. 또 가슴 아프게 할아버지한테서 아빠 냄새 나서 나 너무 좋아. 할아버지한테 안겨 있을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증거 찾는 거는 돕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이제 화장실이나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이미 그 아빠 칫솔은 치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애 것만 챙겨놓고 결국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유전자 샘플은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손자의 칫솔만이라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들 샘플은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손자분 것만 가져오시긴 했네요.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아드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도 혹시 있다고 해도 오래돼서 모근이 없는 상태면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칫솔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랬더니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저 이대로 포기 못해요 정말 탐정님. 그랬더니 당신 진짜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신 손주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손주가 우리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있던 정도 싹 다 떨어져. 검사해가지고 우리 손주 아니라고 그러면 나 더 이상 안 해. 다 깔끔하게 다 끝내버릴 거니까 우리 손주면 내가 다 받아주고 아니면 나 다 이거 뒤집어 엎어. 그랬더니 가능은 하긴 한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할아버지의 머리카락과 손자의 부계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고 이게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핏줄이 있으니까 이게 99%는 아니어도 이게 유전자 검사에서 어느 정도는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후 판도라의 상자 속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님과 손주분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불쌍한 내 새끼가 어떡하니. 내 새끼가 억울해서 어떡해. 그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한 내 새끼가 억울해서 어떡해. 이제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했더니 무슨 죄를 지어서요 이런 꼴을 당하고 죽었어 막. 그러니까 내 새끼는 지 자식 먹이려 객사까지 당했는데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 자식한테 내 새끼의 재산을 넘겨줘? 나 이건 못 참지. 근데 진정해. 어쩔라 그래 당신. 어쩌긴 뭘 어째요.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지. 탐정님 아는 변호사 없어요? 어떻게 된 이상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은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넘길 수도 없잖아요 상속을. 자 일단 진정하시고요. 근데 여보 그냥 묻어. 어쩌자는 거야.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뭘 묻어. 내 새끼가 아닌 새끼들한테 왜 내 자식의 상속을 줘. 절대 못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 손주가 그 제 어린 놈이 알면 그 상처 어떡하려 그래. 지 애비 죽고 났다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린 놈한테 바람 피워서 나온 거 알게 되면 걘 나중에 커서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 그만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새끼 핏줄도 아닌 거 걔가 잘 자라고 있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내 새끼도 아닌 거 내 가족이야? 지가 알아서 크겠지. 난 내 새끼만 불쌍하지 내 새끼 아닌 것들은 안 불쌍해. 당신은 무슨 부처님이 가운데 박혀있어? 어쩜 이렇게 태어내? 그랬더니 그냥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나는 당장 변호사부터 구해가지고 상수대 재산이 어쩔 수 없다면 나 그냥 조리돌림이라는 데서 죽여버릴 거야.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하교시키면서 데리러 오는데 어머니가 착 찾아가 뻔뻔한 것 이래서 어머니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네가 우리 현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학교 앞에서 그래요. 학부모들이 있는데 데리러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너 이래도 발표 발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보여줬더니 동영상들 탁 하나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저래? 했더니 자기 손자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자기 손자가 아닌가 봐. 막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뭐긴 뭐야. 재훈이가 우리 현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얘 좀 봐라. 증거를 들여 얘도 발뺌을 하네. 너 우리 현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새끼도 아닌 걸 그렇게까지 키우면서 객사를 당했는데 불쌍한 내 새끼. 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너 잘 살게 두고 볼 것 같아? 이제 소리를 탁 질러요. 그 엄마들 앞에서. 또 이제 어머니 진짜 무슨 말씀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불륜인가 봐. 엄마들 사이 난리도 아니야. 이제 미쳤나 봐. 저기 어머 시어머니도 그 이제 알았나 봐. 하면서 이제 어머니 여기 지금 재훈이 학교 근처예요.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했더니 아니 너 내가 무슨 현수처럼 뭐 우유부단하고 뭐 그렇게 슬슬 넘어갈 줄 알아? 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딱 안겼더니 탁 손을 쳐요. 됐고 법정에서 봐. 너 나 앞으로 할머니라 부르지 마. 그러면서 탁 가버려요. 그렇게 의뢰인은 며느리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함께 선전포고를 했고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끝까지 지가 아니라고 어찌나 잡아대든지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거 집에 가 이거. 어쨌든 탐정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탐정님. 탐정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됐네. 네.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사람 겉만 봐선 모르는 건가 봅니다. 그 며느리분도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탐정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만 남긴 채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가 탐정을 찾아왔어요.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네. 무슨 배은하 씨 말씀을 요약하자면 얼마 전 남편분이 해외 출장 중 사망을 하셨고 다 아는 얘기잖아. 이 탐정은 시부모님이 갑자기 은하 씨의 아들을 친손주가 아니라고 하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유산이 상속되지 못한 거를 일부러 그렇게 유산 상속 안 되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일단 유산은 저도 재현이도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 도대체 왜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가 너무 억울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외도는 절대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정말 바람핀 적이 없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우리 재훈이를 가졌는데 진짜 맹세코 단 한 번도 남편 밖에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시부모님이 갑자기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을까요? 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 남편이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 출장 하루 가기 전에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저희가 많이 싸웠거든요. 같은 사건,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는 그 찾아온 의뢰인 며느리 은하 씨의 그녀는 결코 바람 피운 적이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이 의뢰는 저희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의뢰가 좀 많이 밀려와서요. 죄송합니다. 같은 사건을 쌍방으로 의뢰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은하 씨의 의뢰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저 여기 사실 여기 오기 전에 5군데 다녀왔어요. 탐정사무소요. 다들 유전자 검사를 보더니 가망 없다고 아닌 척하면서 저를 좀 더럽게 보는 시선들을 혐오하듯이 보는데 저 억울해 미치겠는데 남편은 이미 화장해서 뭘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라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일 때문에 저희 애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고요. 우리 애는 죄가 없거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얀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해보죠.
우선 제가 이 사건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네. 한 가지는 아내분 말씀대로 정말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내분께 도대체 그 이상한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 전 깨끗이 포기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일단 사망한 남편의 물건 중 유전자 검사할 만한 것들을 꼼꼼히 다시 찾아보기로 했고, 뭐가 있을까요? 갖고 다시 탐정님들이랑 집에 와서 찾아보기로 해요. 혹시 그 문자 받았던 전화번호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 그때 바로 차단하긴 했는데 차단 풀면 알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 번호군요.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럼 혹시 은하 씨 전화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보셨나요? 다른 번호요? 아니요. 그럼 그 당시 은하 씨의 문자를 보냈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죠. 근데 뭐라고 보내시게요? 했더니 뭐 배달 음식? 택배? 좀 더 뭔가 확실한 피드백이 나올 만한 게 좋은데 우리도 그냥 같은 방법을 써볼까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파탄 났어. 야, 이 상간녀야. 바람 피고 네가 발 뻗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보내볼까요? 그렇게 보내봐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수는 막 이제 집안을 뒤지고 있고, 근데 뚜렷이 증거가 될 만한 유전자 검사할 만한 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혹시 뭐 남편분 출장 가기 전에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거 안 다니셨어요? 뭐 사물함에 물건이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저희 남편 운동 안 좋아해요. 가끔 야근할 때 사우나 간 적은 있는데. 사우나요? 남편분이 그 쓰시던 차는 어디 있어요? 처분하셨나요? 아니요. 그 시어머니가 남편님으로 된 건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에 있어요. 일단 그러면 주차장 가서 한번 보시죠. 그 주차장 안에 주차가 된 차에서 남편이 사용하던 세면 도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 것으로 추정되는 칫솔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에서 저희 쪽 연락 온 건 아직 없었는데 이게 스팸 어플을 돌려봤는데 스팸 전화번호가 아닌 게 확실하고, 이 번호가 공중전화까지 다 쑤셔보는 중이긴 한데 전화 왔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전화로 탐정님은 전화가 와요. 야, 너 뭐야? 당신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문자 보내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피야? 웬 여자가 전화 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탐정이 그러니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시죠. 마침내 연락이 닿은 의문의 문자 발신인. 드디어 모든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세요? 뭐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먼저 이거 보시죠. 그래갖고 이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친자 검사를 확인해 준 걸 보여줘요. 유전자 검사.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빠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는 99% 친자 확률이 맞게 나와요. 에? 이게 지금 저희가 뒤늦게 아드님 칫솔을 찾았거든요. 손자분과 아드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 친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에?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그게 우리가 칫솔이나 증거 있어요?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다른 남자가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미리 얘기를 상간남한테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님,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며느리는 저희를 속일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기억하시죠? 그 처음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고 아드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상한 문자요. 그 문자 보낸 사람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 혹시 오윤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윤정?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미 다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오윤정을 그 발신인 오윤정 씨를 탐정이 먼저 만납니다. 어머니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2개월 전, 그러니까 9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010-7890-1234 문자 보내셨던 거 혹시 기억나? 그랬더니 그 상간녀 협박하는 문자 내용이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그 은하 씨 같이 나왔어요. 은하 씨가 그 문자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은하 씨가 핸드폰 이거 당신이 보낸 거 맞죠? 그래서 그 오윤정 씨한테 보여줘. 네 눈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남편 아직 모르고 있다고. 남편 다 말 거라고 저한테 협박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그쪽이 보내신 거 맞죠? 탐정이 딱 다시 물어보니까 그게 그쪽 번호였어요? 오윤정 씨가 그래. 근데 오윤정 씨가 중년 한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세요. 이상하다. 그 분명 그 여자 차에 붙어있던 번호인데.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PPT 여기 있어. 가운데. 이상하네. 분명 그 여자 차 앞에 붙어있던 번호였는데 차량에 있는 번호를 보고 보내신 거라고요? 그 여자 차에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분께서 지금 그쪽이 보낸 문자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고 계세요 미안해요. 난 그 번호가 그 여자 전화번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저러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40년 전에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요. 그랬더니 40년 전에 남편의 상간녀를 은하 씨랑 착각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착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내 남편이랑 내 침대에서 뒹굴던 그 여자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이 이 방에서 안방에서 웬 여자랑 사랑을 뒹굴고 있던 모습을 옷 벗고 있던 걸 본 거야. 그 여자 얼굴을 확실히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꿈에서도 수백 번을 죽였던 얼굴인데 지우고 싶어도 평생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은 얼굴인데 40년 만에 봤어도 절대 착각할 리가 없어요. 난 그때 그 둘을 간통으로 집어넣지 못한 걸 평생 한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연히 이 아주머니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데 주차장에서 건물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40년 만에 그 내연녀 상간녀를 본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 여자가 이 은하 씨의 차를 타는 걸 보고 나서 이게 아주 여기 아직까지 내 눈앞에 띄는 게 열받아. 그 차 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낸 거야. 그 문자를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났는데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바람 나면서 가정이 파탄나 그래갖고 이제 직업도 변변치 못하다가 없어 막 힘들게 고생하다가 지금은 건물 청소하고 있다. 난 내 삶이 이렇게 억울하다. 하루하루 시궁창 속에 살아가는데 정작 남의 가슴 난도질해놓은 그 여자는 너무 멀쩡하게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 가정 지키면서.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날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내가 뻔뻔히 그 앞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누구세요? 왜 쳐다보세요? 이러더라고. 난 그때부터 어이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보낸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지. 너 네 남편한테 내가 다 까발릴 거니까 각오해. 난 그래서 그 여자한테 보낸 건데 이게 하필이면 그 여자의 며느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잘 살아있는 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며칠 동안 문자를 몇 통 보낸 게 다예요. 잠깐만요. 그럼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 차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면 그분 저희 시어머니예요. 제가 그날 차를 빌려드렸거든요. 시어머니라면 당신 그 여자 며느리야? 이런 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했던가요? 그 여자분이 보낸 문자가 며느님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시 이제 현실 어머니 다 말씀하시죠. 오윤정 씨 아세요? 다시 탐정이 물어보니까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과 재훈이 그 손자가 유전자 검사가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외도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었죠. 근데 현수 씨 칫솔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도 손주랑은 일치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또 현수 씨 칫솔 아니라고 의심하실까봐 어머님의 머리카락, 아버님의 머리카락도 함께 검사했는데 현수 씨와 어머님은 정확하게 친자 관계가 일치했지만 아버님은 현수 씨랑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시아버지랑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로 증명된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발뺌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님, 저한테도 현수 씨가 불쌍하다고 하셨죠? 지 새끼도 아닌 걸 물고 빨다 객사까지 한 불쌍한 아들이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남편한테 그렇다고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 며느리 버전 시작.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저한테 현수 씨 불쌍하다고 하셨죠? 어떻게 자기 아들도 아닌 새끼 때문에 객사하냐고. 근데 어머니 보세요. 자기 아들도 아닌 아들을 뻔뻔하게 남편한테 속여서 키우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을 40년 동안 속이시면서 뻔뻔하게 사셨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난 정말 몰랐다. 난 걔가 당연히 우리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왜냐면은 그때 그 남자를 분명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고 그 여자한테 들킨 후로는 다시는 만나지도 않았어. 얘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야 이거 아니 어떻게 식었는 남자랑 해서 임신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관 수술했다고 분명 그 남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아들은 그렇게 금쪽 같으시면서 손주한테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어머니 다녀가신 이후로 학교에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 재훈이 학교에서도 왕따고 동네에서도 왕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걸 제가 그냥 가볍게 묻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은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죽으라면 하면 내가 죽는 시종이라면 내가 이 땅 물고 조용히 살게. 모든 유산 다 너한테 줄게. 시아버지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다. 제발 말하지 마. 네 시아버지 이러는 거 꿈에도 모를 거야. 어머니가 그날 재훈이 앞에서 그러시지만 않으셨어도 저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니? 저 이미 아버님 다 뵙고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때 딱 와요.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 당신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넌 그걸 왜 까발려?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가 상처받을 거 생각 못해?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아버님들이 너무 좋아서 망설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아버님은 묻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보니까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라고 봐요. 오히려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편의 산소를 갖다가 아버님을 뵈러 가는 며느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요, 일은. 그래서 다른 날 며칠 지나고 나서 남편 산소 갔다가 아들이랑 시아버지 뵈러 가요, 며느리가.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 네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를 뵈요. 그랬더니 아버님 이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괜찮을 리가 있겠니? 아버님, 손주가 아버님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저 종종 자주 와도 되죠? 그랬더니 그래, 언제든지 고맙지. 할아버지랑 같이 목욕 갈까? 할아버지 등 밀어줄 사람이 없다. 같이 좀 가자. 그래갖고 손주가 좋지.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목욕탕 가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인간은 재앙 속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간은 재앙 속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끝나요.